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 더 프랙티스라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 책을 보면 보통 제목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부자, 성공 등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 드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이 책의 제목은 멋진 성공보다는 과정을 의미하는 프랙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목이 아닐 수도 있고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갸우뚱할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독일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이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것은 도대체 내가 없던 1년 반 동안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느낄 만큼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오기 전에는 전 계속 사회에 나가기 전인 사회 준비생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갔다 오고 나니 이젠 제가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제 나이에 벌써 사람들은 어딘가에 취직했고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았고 결혼을 했고 빛나고 있었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고 계속 학생인 상태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그러니 나도 빨리 다른 사람처럼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과정보다는 결과를 빨리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일수였고 매일매일 그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현재에 충실하고 그 수많은 충실한 현재가 있었기에 얻은 결과물인데 저는 너무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내심 끝에 얻은 달콤한 열매를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따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프랙티스라는 책은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그 과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은 창의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제 생각엔 직종을 불문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세스 고딘이 지은 놀라운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비밀 더 프랙티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내일은 없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해 생각하는 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이다. 우리는 내일 역시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시간을 보낸다. 어떤 일이 가능한지 예상할 수 있고 상황을 좋게 만들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망설인다. 더 나은 미래는 한 발짝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면 더덥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전염병이 퍼져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통로는 닫혀 있는 것 같고 바라던 완벽한 내일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가능성에 등을 돌리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게 더 쉬울지 모른다. 다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을 방법을 찾으면 된다. 기회를 잡기로, 목소리를 높이기로, 사회에 이바지하기로 마음먹는 것이다. 45. 계속 숨다 보면 결국. 숨으면 편하다. 계속 숨다 보면 결국 1000번의 작은 종말을 맞이하는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만 빼면 숨어 지내며 인생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도 편히 사는 방법이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숨어 지내는 길은 선택할 수 없다. 스탠드업 코미디는 가장 무방비한 대중오락이다. 사람 한 명, 마이크 한 개뿐, 무대 의상조차 없다. 대본이나 조명, 밴드 탓을 할 수도 없다. 그저 코미디언 한 사람이 관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뿐이다. 관객을 웃기는 데 실패해도 코미디언은 숨을 곳이 없다. 스탠드업 코미디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이런 고된 상황을 견디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방법들이 있다. 각각을 활용하려면 숨지 않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 내가 이것을 해냈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이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사회에 선보일 수 있을 만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다. 과정에는 그런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야 한다. 충분히 관심을 쏟는다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6. 모든 요구에 답할 필요는 없다. SF 소설 작가 저스틴 머스크는 베푸는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거절하기 위해서는 좋아요 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프랙티스에 쏟는 노력이 좋아요라는 대답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가 수락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업무 기한, 점심 약속, 새로운 프로젝트, 심지어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에도 좋아요라는 답을 기대한다. 그저 사소한 부탁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명백하다. 온종일 공을 뒤로 보내기만 하면 서브를 넣을 수 없다.
부탁받은 일에 응하는 게 일과가 된다. 사회를 위해 나만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할 시간에 말이다. 이메일에 성실하게 회신하는 건 역시 좋아요에 해당하는 일이다. 수신함을 깨끗이 비워두는 습관은 으쓱해야 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을 지치게 한다. 답을 해야 하는 일의 형태가 모두 그렇듯 사람들은 느린 것보다는 빠른 답신을 좋아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메일에 답한다는 핑계로 할 일을 미룰 거부권도 생긴다.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한두 시간 정도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함에 들어온 메일이 광고일 수도,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 다음 프로젝트를 짜는 일일 수도 있고 신우이를 상대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 당신이 해주었으면 하고 다른 사람이 바라는 일은 늘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목록들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나는 강연을 하거나 새로운 일에 깊이 빠져 있는 중에는 이메일에 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에 나는 기업과 대렉 서비스가 말하는 대박 좋은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급하다는 이유로 좋아요라고 응답하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일까? 사람들을 위한다는 건 우리가 만들려는 변화에 집중하는 길을 택한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책임하려면 책임감과 취약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아무런 경중 없이 모든 일에 좋아요라고 답하는 건 진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나만의 어젠다를 세웠다면 실행권을 주도해야 한다. 단 그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다. 숨어버린 데 대한 변명이나 이유를 늘어놓지 않아야 한다. 반면 자신에게 집중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아니요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자기 우월증의 한 형태인 유아론에 빠지게 되고 그건 우리가 벗어나려 했던 이기적인 모습과 똑같아지는 꼴이 된다. 균형은 무너지고 무조건적인 자기 신뢰를 내세우는 건 나를 숨긴 또 다른 방법이 된다. 반면 거절이 습관이 되어 늘 거절 뒤에 숨어버리면 애초에 당신이 위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게다가 거절이 편해지면 실제로 일한 바를 세상에 내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을 세상에 선보인다는 건 좋아요라는 대답과 함께 세상 사람들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며 애쓰는 건 나중에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당신이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 안에 믿음이 안주하려 한다면 당신이 해낸 일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진다. 그러니 언제나 좋아요라고 답하며 자기 도취에 빠져 지내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아니면 언제나 아니요라며 거절하나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굴복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희생시켜야 한다.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내가 만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올바른 일인데 말이다. 49. 감정의 희생양. 1인치는 언제나 1인치라는 길이를 의미한다. 절대적이고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하나의 단위로 사용한다. 우리의 감정도 절대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입증할 수 있고 대체할 수 있으며 실체가 있어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예로 자신감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자신감은 하나의 감정으로 측정하기도 통제하기도 어렵다. 안주하려는 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도 그게 도리어 감정을 키우는 일이며 그렇게 하더라도 주어진 순간에 따라 작품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정의 피해자가 될 필요는 없다. 감정이 저절로 찾아왔다 떠나가도록 둘 필요도 없다. 대신 필요한 감정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취할 수는 있다. 영화배우 글렌 클로즈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8번이나 올랐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수상하진 못했다. 만일 그녀가 오스카상을 받는 데만 초점을 두고 연기했다면 그녀가 쌓아 올린 작품을 절대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글렌 클로즈는 실패한 배우일까? 그녀의 연기 경력은 쓸데없는 것일까? 연기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녀의 작품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는 걸까? 만일 그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연기를 계속할지 말지 고민했다면 어떠했을까? 부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프랙티스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통해 항상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감이 차있든 아니든 말이다. 51. 열쇠 수리공의 피드백. 열쇠를 못 챙겨 나왔는데 모르고 문을 닫아버렸다. 곧장 열쇠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오자마자 마스터키로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 하나씩 열쇠를 넣어본다. 이게 바로 과정이다.
열쇠 수리공이 걸어야 할 건 많지 않다. 그는 자신에게 한정된 개수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맞으리라는 것도 안다. 만일 맞는 게 없더라도 사무실에 돌아가 다른 마스터키 뭉치를 들고 오면 된다. 열쇠를 하나씩 집어넣는 데는 그 어떤 감정도 개입되지 않는다. 이 작업이 열쇠 수리공 그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문이 잠겨 난처해진 손님을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각 열쇠로 문을 열고자 시도할 때마다 피드백의 순간이 온다. 이 열쇠가 맞을까? 저 열쇠가 맞을까? 드디어 데이터가 쌓였다. 마침내 열쇠 수리공은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을 것이다. 열쇠 수리공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예술가의 모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어떨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코드를 쓰고 명령어를 바꾸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코드에 버그가 있어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버그 역시 또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다. 버그가 나오면 코드를 바꿔 다시 작업을 반복한다. 이번에는 의사를 생각해보자. 난치병의 환자에게 한 가지 치료법을 쓴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시도하는 건 환자를 위해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치료법, 또 다른 치료법.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극작가도 마찬가지다. 워크숍에서 새로운 극본을 배우들에게 보여준다. 재밌어하는 배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건 걱정거리가 아니다. 각본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심은 금물이다. 유의미한 피드백을 받아야 할 때다. 타인을 위하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누릴 사람을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누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예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창작 활동의 기회가 된다. 53. 실패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다만 특별히 효과적이지는 않다. 긍정적인 사람은 프랙티스를 즐긴다. 그들은 실패를 예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부정적인 사람도 프랙티스를 따른다. 다만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피할 수 없는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솔깃하다. 비관론자가 되면 흐르는 시간의 고통을 흘려보낼 수 있다. 심지어 기대치가 낮으면 나중에 실망할 일도 없다. 하지만 그런 고통이 기대를 현실화하는 자기 충족 이안으로 작용하는 때가 매우 많다. 비관론자들 또한 실망스러운 일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중요한 일을 세상에 선보이지 못한다. 냉소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프랙티스에 관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면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온다. 앞서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선보인 작품이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더라도 연습과 훈련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내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대략 7,5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은 인기, 영향력, 화제성, 지속성 등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더라도 다른 글에 비해 조회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다. 프랙티스 역시 그렇다. 실행이 있다면 실패는 그 안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냉소주의로 자신의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 대신 다가온 기회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한다.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말이다. 101. 일이야말로 우리의 고객이다. 일에 집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은 제쳐두어야 한다. 일 자체가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는 일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노력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과 나 사이의 균형을 잃었다는 걸 알고 더는 노력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면 일을 진행하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자주 이런 극단의 위치에 서게 된다. 우월감을 가지려 하고 애초에 우리가 일을 시작한 이유를 잊는 것이다. 일이야말로 우리의 고객이다. 당신이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일이 당신을 고용한 것이다. 다만 일한 대가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다. 돈을 주는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일을 그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쓰는 전략이다. 게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애초에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한 것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여기에 갈등이 생긴다. 일이 원하는 바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바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것이다. 예술을 만드는 일은 이러한 차이를 알맞게 조율하는 것이다. 당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도 당신의 일에 기대를 건다. 단 양쪽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일이 잘 풀리는 곳에는 바로 이러한 마찰이 생긴다. 누군가 드릴 비트를 원한다면 드릴 비트를 건네주면 된다. 하지만 누군가 한계를 탐험하려 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창의적인 방법일 것이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관점과 당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일을 추진한다. 그리고 그런 동안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사람들을 찾으면 된다. 131. 무한에 가까운 실패. 재즈 록밴드 가수 스틸리 댄의 음악은 여전히 팔리고 있고 그들이 속한 분야에서도 그들의 음악은 계속 거론된다. 40년도 더 된 과거의 최고의 작품을 선보였던 그들은 이제 명밴드가 되었다. 스틸리 댄의 멤버 베커와 페이게는 수년 동안 공연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들은 공연 대신 스튜디오에서 뮤지션들과 함께 음악을 만들고 연주했다. 그러고 나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녹음한 곡이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다듬었다. 완벽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들려면 이처럼 완벽주의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음반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가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조니 캐시, 싱어송라이터 아레사 프랭클린 같은 가수와 그룹으로는 록밴드 가수 제퍼슨 에어플레인이 있다. 그래미상을 받은 적 없는 예술가들이다. 사실 이들은 일종의 개인적인 진정성을 만들어냈고 음악에 지나친 광택을 입히는 것을 오히려 결점으로 보았다. 지난 20년 동안 스텔리 댄의 공연 투어가 성공적이었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라이브 공연은 앨범의 제작 가치와 비교할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스텔리 댄의 라이브 공연에 가는 가장 큰 이유이다. 결함을 찾고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는 건 음악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하지만 그 위를 덮어 몇 번이고 갈고 닦는 건 관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한 완벽주의일 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를 바탕으로 삼는다. 과정을 따르려면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개척자는 새로운 스킬을 배우고 새로운 관객을 찾아 나서며 기존의 관객을 위해 새로운 마법을 만든다. 하나의 접근법이나 스킬을 완벽하게 익히자마자 더욱 강력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을 찾을 유일한 길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틀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닌텐도는 화투 제조업체였다.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잘 팔릴 음식을 정하는데 연거푸 실패했다. 어도비가 선보인 소프트웨어 제품 가운데 인기를 얻지 못한 제품은 수백 개나 된다. 개별 창작자도 마찬가지이다. 코미디언 제리 사인필드의 삶을 무대로 옮긴 미국 드라마 사인필드를 보면 그 작품을 명작의 반열에 올린 뛰어난 회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용의 회차들이 전 시즌에 걸쳐 나온다.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작가들은 당신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법한 책을 적어도 한 권씩은 냈다. 프랙티스라는 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지만 그 과정에는 독창성이 필요하다. 프랙티스는 꾸준히 해야 하지만 그 꾸준함은 의도의 일관성을 뜻하는 것이지 실행 방법의 일관성을 뜻하는 건 아니다. 프랙티스에 전념하는 모든 창작자는 길고 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실패를 거듭한다. 글을 쓰는 것은 시작하지 못하는, 전구를 발명하지 못하는,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든 길을 걷는다. 창의적인 리더는 실패를 반복하고 반복한다. 그게 우리 일의 바탕이 된다. 우리는 실패하고 그 실패를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140. 밤 11시 30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걸 좋아한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없다면 성공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런데 약속 중에도 특히 하기도 어려운 약속들이 있다. 사람들은 쇼는 11시 30분에 시작할 겁니다와 같은 약속을 할 때 주저한다.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어떻게든 쇼를 시작하는 건 결과물을 통제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어찌됐든 약속을 하고야 만다. 잠재의식은 강력하다. 책의 마감일이 있다던가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시작된다던가 내일 벤처캐피털 회사의 사업을 홍보해야 한다던가 등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걸 잠재의식이 알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잠재의식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닻은 우리를 끌어내린다. 그게 닻의 역할이다. 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에게 닻은 신호등이기도 하다. 신호등의 불빛을 따라 그들은 억척스레 나아간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 밤 11시 30분이 되었으니 어쨌든 가는 것이다. 약속했으니 말이다. 중요한 건 과정이지 결과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프랙티스의 핵심이다.